네,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이 맑아진 날씨만큼 오늘 시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급도 나이스했고요. 특히 시장의 쌍두마차인 반도체와 2차전지가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근데 이쪽만 오른 게 아니라 그동안 안 갔던 종목들, 잘 갔던 종목들 모두 정말 가리지 않고 고루고루 온기가 퍼졌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죠.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정말 사뭇 달라진 이번 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업텔 코너입니다. 타임업텔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나오는 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드디어 이제는 웃음을 조금 지어도 되지 않나 이런 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시소처럼 반도체가 오르면 2차 전지가 떨어지고 2차 전지가 오르면 반도체가 떨어지고 이런 식의 장이 계속되다가 오늘은 드디어 같이 올라가는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런 장일수록 또 어떤 대응 전략, 또 투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특정 업종이 가게 되면은 나머지 업종들은 전체가 조금 더 약세로 가고 또 그 해당 업종에 조금 수급이 몰리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들이 그동안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간밤에 미국에서 제조업이라든지 또 서비스 지표들이 나왔어요. 예상치 하회를 하면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지표가 둔화됐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하반기 때 인하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일각에서 그런 의견들이 제기가 됐는데 그것들에 대한 불식을 시켜주는 그런 대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환율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좀 잘 들어와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5월 정도가 되면은요, 이 경기 지표가 조금 더 꺾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보다도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환율이 조금 더 하락을 할 거예요. 그러면 환차손 때문에 부담이 돼서 들어오지 못했었던 외국인들의 신규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 예탁금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락 종목수들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근데 예탁금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지수와 무관하게 수급적인 부분들은 확실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순환매가 잘 돌면서 그동안 1분기 그리고 4월까지 조금 고생을 했었던 이런 장 대비해서는 조금 편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도 좀 선별적으로 잘 잡아야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언박싱 종목 이런 종목들도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어떠한 고민점들이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 궁금한 점들 그리고 고민점들 또 같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백발백중님의 종목 빙그레입니다. 65,5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더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왔는데 빙그레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72,2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4월 들어서 빙그레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빙그레 앞으로 더 전망이 좋을까요?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우선 그 빙그레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식품 그런 업종들을 전체 한번 다 봤을 때는 이런 음식료 업종들을 무조건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 시장이 이제 외식 소비 시장이 조금 둔화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 2, 3년 정도는 둔화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간편식이라든지 뭐 음식료 쪽에 이제 종목들을 앞으로 더 잘 봐야 된다. 특히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는 그 바나나 우유 아시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판매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 엘니뇨 현상 그 주기 3년에서 7년 주기인 엘니뇨 현상의 정점을 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작년보다도 더 더운 여름이 될 거다라고. 작년에도 너무 더웠거든요. 작년에도 거의 역대급 더위라고 네. 기록이 됐는데 올해는 더 더울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이스크림 매출이 상식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화면에 한번 보시죠. 실제로 이 내수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아이스크림 쪽 매출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더 이제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우유 유제품이랑 이제 아이스크림 쪽에서도 수출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더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K푸드에 대한 그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 쪽으로 그것들이 조금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또 특히나 지금 소비가 굉장히 또 강한 나라 중에 하나죠. 소비가 굉장히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저렇게 각광을 많이 받고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실적 예상치를 충분히 상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아래 박스권 상단부만 깨지 않으면 저는 이 랠리가 2분기는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적으로 제가 대응을 좀 잡아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6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은 이 추세가 꺾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시는 경우에는 6만 원이 이탈했을 때 손절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승을 했을 때는 거의 8만 원까지 다음 라운드 비교까지 충분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빙그레 종목 잘 들어봤습니다. 참 이번 여름도 많이 더울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빙그레 종목의 앞날은 또 빙그레입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이상한 드립을 쳤네요, 제가. 네. ST바이오 센서입니다. 1914원에 매수하셨고요. 12%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 언제 도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왔는데 ST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빙그레랑은 또 반대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는 31,100원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우선 말 그대로 차트도 빙그레와 조금 상이하지만 판매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대장주로 있었었던 종목인데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많은 그런 수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3년째 적자 전환을 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판매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전망이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우하향은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모멘텀적으로도 그렇고 추세 반전을 하기에는 지금 당장 조금 힘들어 보여요. 근데 시청자님의 그 단가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단가까지는 충분히 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중에 우하향 베이스에 있는 종목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21선 혹은 61선을 터치를 하면서 우하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조금 현금화 전략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21선 혹은 61선까지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고요. 동사 흐름상 61선을 자주 터치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1선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노란 선이거든요. 지금 현재 11,600원에 조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얼추 시청자님의 단가와 비슷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전 위로 조금 올라가는 그림, 61선을 터치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기회의 비용을 살리고자 현금화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나도 돈 벌고 싶어 님께서 보내주신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4,520원 매수가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정리를 해야 될지 추가 매수로 이 단가를 낮춰야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HLB 바이오스텝 저도 한때 주주였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3,900원 오늘 종가 확인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리보세라님 모멘텀이 사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이제 리보세라님 하나만 가지고 사실 이 행보에 따라서 이 HLB 그룹주들이 전체 등락이 좀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멘텀은 있는데 이제는 잘 봐야 되는 게 모멘텀은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되어주는지까지 같이 조금 결합이 돼야지 좀 추세가 더 상방으로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춤하는 모습이긴 해요. 근데 앞서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는 상승 종목 수들이 조금 많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고 수급 상황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좀 보유하면서 수익을 조금 노려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가를 보니까 이전에 3월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가격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라는 시간 동안 조금 넉넉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손절 포인트는 확실히 잡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은 61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노란 선이 61선이거든요. 61선 터치하면 올라가고 지금 최근도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장 반등도 같이 엮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 단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 흐름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이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된다고 했을 때는 5,000원 위로도 충분히 저는 갈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61선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1차 목표가를 5,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5,000원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때 상황에 맞게끔 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바이오스텝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다음 종목은요. 엑시콘입니다. 37,000원 매수가시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손해 중이시고 종목 진단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데 엑시콘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22,800원으로 9% 밀렸습니다. 엑시콘 관련해서 뭐 이슈가 있더라고요. 400억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래서 좀 급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종목. 엑시콘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일단 유상증자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상방향으로 좀 가는 것은 조금 제한된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상단 부분이 이제 하방을 좀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매물대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25,000원 위로 단기간 안에도 올라가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입니다. 근데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한번 공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게 되면은 현재 이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입니다. 주주 배정이 다 안 되면 일반 공모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정 발행가액이 현재 18,170원. 제가 차트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18,170원인데 아직 확정 발행가는 아닙니다. 확정일이 이제 7월 8일이에요. 그래서 7월 8일에 이 예정 발행가액이 더 형성되어 있는 가격보다 더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주 배정 후 일반 실권주 일반 공모이기 때문에 매력도 있는 발행 단가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매력도 있는 단가를 보여줘야만 되는데 지금 현재 매력도 있는 단가냐라고 봤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한 15%, 20% 정도이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진행되는 기간이 거의 한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 가격을 유상증자 청약을 받기 되게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확정 가액이 정해질 때까지는 조금 두고 보면 좋겠지만 하방 이탈할 경우에는 추세가 완전히 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자면 오늘 시가 구간인 21,650원 딱 잘라서 21,500원을 뚫고 내려갔을 때는 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피해가 좀 있다고 하시더라도 결단을 하셔서 손절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21,500원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조금 반등 시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확정 발행 가격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확정 발행 가격을 확인을 해보고 이것을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권리락일 이후까지도 가져가야 되겠죠. 가져가야겠지만 이후에 이 신주 인수권을 따로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 발행 가액을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다만 21,600원이 500원이 깨질 경우에는 손절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이브입니다. 195,500원이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를
저를 괴롭히시려고 이렇게 보내신 건지 몰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은지행같이 이쁜 걸그룹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도. 네. 네, 뭐가 쉽지 않죠? 예? 네. 워낙에 이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쁘신 분들이 네. 그렇게 많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은. 네, 감사합니다. 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 착수 소식 때문에 지금 최근에 굉장히 네. 조금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들이 한번 보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엔터 업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대체로 같이 가는 방향이거든요.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이브와 JYP, SM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언제 이 엔터 업종이 조금 반전을 하게 되냐면 SM이나 JYP를 조금 벤치마크 하면 좋습니다. 고점 대비 50%가 좀 밀렸을 때 보통 업종 전체적으로 좀 바닥을 잡아주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제가 JYP를 가지고 한번 그러면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좀 하락이 조금 연출이 크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 대비 50%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업종 전체가 조금 바닥을 짚고 횡보를 하고 다시 상향으로 돌아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JYP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좀 바닥을 잡아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악재들이 많이 나왔을 때가 오히려 좀 바닥이 되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도 앞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면은 이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네.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기간 조정이 조금 이어지다가 엔터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시장의 시선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돌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 넉넉하게 보신다고 했을 때는 이 기간 조정을 좀 견뎌 보시고 다시 한번 정배열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것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30만 원도 당연히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다만 기회비용을 나는 조금 방지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지금 시청자님 단가보다 위에 있거든요. 과감하게 현금화를 하시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9,400원 매수가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향후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왔는데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는 5,490원입니다. 17% 밀려주고 있고요. 지금 며칠째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해서 상한가까지 갔었다가 4월 9일에는 또 신고가까지 경신했었거든요. 스튜디오 미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우선 무상증자에 대한 그 모멘텀이 조금 소진이 됐어요. 네. 소강이 되면서 하락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의 조금 단기적인 매수세들이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무상증자 관련 테마가 하나가 형성이 됐었던 적이 최근 2년 사이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이 어려웠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스펙주들이라든지 혹은 무증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좀 맹목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의견해가지고 4월에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몰렸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무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소강이 되기 때문에 이미 지났잖아요. 소진된 재료이기 때문에 권리락 이후에는 이렇게 현금화 매도가 조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사실 기술적인 대응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21선 기준 대비해서 마이너스 21%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과대 낙폭 구간인 거죠. 이때는 기술적인 반등이 의도적으로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21선까지는 되돌아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21선이 보게 되면은 한 7,200원, 300원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내려올 거예요. 계속 내려오면서 7,000원 아래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21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기회비용 차원에서 현금화 매도를 하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칼질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저희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만약에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로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성재 전문가와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잘 쉬셨나요? 사실 이제 주말이 아니다 보니까 그쵸. 사실 쉬는 날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시장 상황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시장을 봤습니다. 예.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또 에너지를 충전하고 오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오늘 에너지가 정말 가득했습니다. 우리 시장 너무 좋았고요. 이 미국장에서도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테슬라가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대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나왔던 게 더 중요했습니다. 저가형 자동차 출시에 속도를 낸다라고 밝히면서 시간외에서 13% 넘게 급등을 했고요. 이 훈풍을 받아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이 정말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이 이슈가 언제까지 좀 반영이 될지 그리고 2차 전지가 이제는 좀 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선 그 부분은 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대로 2차 전지가 올해 진정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무조건 제 말이 맞다는 아닙니다만 네. 사실 좀 회의적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지만 지금 언론 플레이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8월 8일 중국인들이 이제 8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8월 8일에 중국 시장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저가형 자동차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들이 있고요. 직접적으로 트위터에서 이런 내용들을 언급할 때마다 단기적인 랠리들은 항상 형성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근데 추세적인 반전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을 때 사실 조금 소재주들 특히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난 단기적으로 보는데 물론 이게 3년, 4년 가지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짧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정리를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오히려 좀 매도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2차 전지는요, 한 올해까지 정도 혹은 길어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고전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방향성은 상방향이다라는 데는 의심은 없습니다. 예. 네, 2차 전지는 길게 보면 괜찮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이슈에 따른 반등이다.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오늘 시장은 정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기가 곳곳이 다 퍼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오늘 가는 쪽도 원래 잘 갔고 그동안 못 갔던 쪽도 정말 잘 갔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는 그럼 어느 쪽이 갈지 잘 가는 쪽이 계속 갈지 정말 소외된 쪽이 갈지 다 갈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다음은 어딜까요?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그동안은 그 신규 예탁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한쪽 업종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을 팔고 사는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쪽만 가는 하락 종목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만약에 그 10년물 국채금리와 환율이 좀 떨어진다면 미국의 경기 지표가 다음 달까지는 둔화가 될 것 같은데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의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에 신규 매수 자금이 예탁금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수급이 그동안 소외된 쪽도 같이 돌게 돼요. 소외된 쪽들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더 세게 나올 수가 있고요. 기존에 가던 쪽도 선별적으로는 조금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환매가 돌면서 조금 더 수급적인 부분들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적극적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적극적인 매수가 지금은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순환매가 돌고 또 수급이 개선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저희도 좋은 종목을 잡아봐야 되는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보고 싶거든요. 그 방법을 전문가님 알고 계신가요?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뭐죠? 예,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똑똑한 돈 기법. 예. 그럼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종목을 잡아봐야 되는데 일단 이게 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려주세요. 한번 설명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스마트 머니는 똑똑한 돈이라는 뜻이죠.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가치 매수에 참여를 하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 일반 대중 투자자들에게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들이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먼저 매수를 하는 작업을 저는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저가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를 포착을 하고 나서 같이 우리도 매수에 참여를 하는 그런 기법이라 볼 수가 있고요. 앞선 이런 정황들이 실제로 포착이 됐을 때 일봉 차트상에서 신호가 나오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 이후에 같이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이제 캔들이라든지 이런 또 추세선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한 패턴이나 정형화되어 있는 기법이 아니고 주포들이 사전 선침매를 할 때 저가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를 포착을 하고 그 뒤에 따라붙는 기법이다 보니까 패턴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변수라든지 매크로 변수에서 보다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 주포들의 자금이 들어왔을 때 같이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선침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요, 나한테 정보와 재료가 제공이 되어야지만 이 내용들을 내가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 가운데 올라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와 재료가 모멘텀이 다 긴 게 아닙니다. 오판을 하는 경우에는 손절 매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정보와 재료가 모멘텀이 길 거냐 아니면 길지 않고 짧을 거냐라는 것을 가려내는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소비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일봉 차트상에서 확인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같이 선침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짧다 하더라도 단기 추세가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이제 2월 초에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제가 많은 언박싱 종목들을 통해서 직접 제가 증명을 상당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법이다라는 거, 이런 종목으로 이 기법으로 종목을 잡았을 때 정말 정보와 재료가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매를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 증명드리고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보시기만 하신다면은 체감이 안 가실 수 있거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기법 신청하시면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제가 정리해드리면요.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주포와 함께 저점에서 매수하는 정말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궁금하시죠? 받을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대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하다 해주시면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정의는 알았는데 이제 또 핵심 포인트를 꿰뚫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매매 포인트랑 예시 종목으로 더 이해가 잘 가게 설명해 주세요. 네, 한번 그러면 매수 포인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봉 차트상에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되면요, 매수 방법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포착이 된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다가 포착 당일 저가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착 당일은 주포들의 매수 개입일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구간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다만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 대표 예시 종목도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런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포착 당일 고가를 이후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 이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도 중요합니다. 손절 추세선도 제가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은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방법이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를 하고 있으면 좋은 기법 거래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굉장히 약간 불리한 환경에서 거래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 주변만 봐도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떠한 종목을 사게 됐을 때는 만약에 하락을 하면은 계속 하락을 할 때마다
내 단가만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를 계속합니다. 그럼 비중이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서 불안은 커져갑니다. 왜요? 점점 비중은 늘어나는데 조정은 계속 나오니까 불안한 상황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서 빨간불이 살짝만 켜져도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손실은 길게 방치를 하면서 수익은 되게 짧게 챙겨가는 되게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계좌를 우상향 시키려면 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나오는 매매 기법을 가지고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손절 추세선이 짧아요. 손절이 나오게 되면 짧게 손절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주포의 저점을 잡아주는 것이 이 스마트 머니 신호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종목들을 통해서 증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대표 예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제가 항상 최근에 이 종목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바로 에코앤드림이죠. 자, 다 아실 겁니다. 전구체 관련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연초부터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어떤 내용이 좀 상승 트리거가 됐는지 보게 되면 제가 왼쪽에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코앤드림 전구체 생산 능력 증설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 언제예요? 1월 12일입니다. 1월 12일에 이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공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1월 12일에 뜬 공시입니다. 장중에 뜬 공시고요. 신규 시설 투자에 1,800억 원을 투입을 한다라고 이사회 결의일인 1월 12일에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이사회 결정일이라는 거예요. 자, 1,800억이 작은 돈이 아니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자기자본 대비 161.5%거든요. 이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160%가 넘는 돈을 과연 이사회 결의일에 하루 만에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일까? 그런 금액일까라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미 몇 달 전, 이미 몇 주 전부터 내부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됐을 거예요.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사회 결의일이 됐을 때 이 내용을 공식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충분히 내부 관계자들은 알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주포를 특정을 할 때요,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사회 혹은 이해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해 관계자들의 가족 혹은 친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런 내용들이 이미 내부에서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됐을 때는 상한가를 갈 정도로 큰 재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전선 침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가 되는 거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그것을 잡아내 주었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됐냐? 1월 11일입니다. 자, 뉴스는 1월 12일이에요. 하지만 1월 11일에 거래량이 살짝 늘어날 때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을 정확하게 해줬어요. 주포들의 사전선 침해를 잡아냈다. 이사회 하루 전에 잡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스마트 머니 신호일 종가에 매수를 한다고 했었을 때 다음날 바로 이런 대형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후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 이후에 반등이 나오다가 조정은 나오지만 이 노란 추세선 보이시죠? 이게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종가선 이탈을 하지 않고 260%가 넘는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오게 돼요. 만약에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종가 매수 평균 단가 대비 마이너스 5%밖에 안 됩니다. 자, 손절이 나오게 되더라도 굉장히 짧게 나오지만 수익이 나왔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기법 꼭 배워보시기 바라고요. 배워보는 방법,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저희가 그동안 종목을 굉장히 많이 잡았잖아요. 예. 오늘도 종목이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저희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VT고요. 매수가는 19,520원, 시세가 22,85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17% 넘어가고 있고요. 어제 보니까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1차 목표가 22,000원으로 잡았거든요. 일주일이 딱 됐어요. 일주일이 딱 됐는데 1차 목표가 달성이 벌써 나왔습니다. 제가 그 리들샷을 쓸 때마다 우리 전문가님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종목이 언제 가나 싶었는데 드디어 목표가 1차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 전략은요? 자, 이제 화장품 쪽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네. 지금 매도할 시점이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매수할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당연히 2차 목표가도 정해드리겠습니다. 2차 목표가를 조금 더 많이 올려서 24,000원 구간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2월 14일에 포착이 됐어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된 날은 저는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된 날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포착이 됐으면 길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후에 거래량들이 늘면서 매집 거래량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스마트 머니 공식이 이렇게 거의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VT 같은 경우는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로 대응을 하고요. 2차 목표가까지 충분히 노려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가 화장품 수출액, 국내에서 외국으로 화장품 수출을 하는 것이 수치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시장이 원래 과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네. 실제로 지금 중국을 제외한, 중국, 홍콩까지 제외한 화장품 수출 추이도 굉장히 크게 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국내 K 화장품이 또 이제 곽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특히 이 리들샷이 가장 핵심 모멘텀이고요. 올리브영에서, CJ 올리브영에서 온라인물 전체 판매 랭킹 1위까지 달성을 할 정도로 이곳에서 좀 매출에 대한 업사이드, 실적 업사이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출 추이까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 화장품 중들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분기 혹은 지난 4분기부터 1분기까지 소외를 많이 받았다가 이제서 지금 수급이, 좋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종목들을 사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정말 좋은 기법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는 아직 매도 시점이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VT는 2차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까지 상향 조정하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지금 매집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매수도 가능하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3월 6일 일진전기고요. 매수가는 12,930원, 시세가 24,5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거의 90%에 육박하고요. 목표가 저희가 26,000원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2750원.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목표가 26,000원까지 올 수 있을까요? 갈 것 같습니다. 좀 갈 것 같아가지고. 다만 이제 그 매수 매력도는 제가 이제 언박싱 종목으로 드렸을 때 대비해서는 또 이제 단기간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덜어내시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볼 때도 접근 괜찮긴 한데 다만 많은 비중을 할애하기보다는 또 이제 되게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조금 보면서 추세선이 이탈을 했을 때는 정리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은 괜찮지만 그래도 저는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진전기 한번 이게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10월부터 제가 차트를 가져온 건데 10월부터 추세가 쭉 하락을 해요. 횡보를 하다가 정확하게 3월 4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올라갑니다. 자, 정확하게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올라가요. 이 말은 주포들의 저가 개입을 정확하게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줬다는 겁니다.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자, 제가 3월 4일 이후에 이 거래일 뒤인 3월 6일에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린 이유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날은 제가 이제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작이 되면 거래량들이 늘어나면 매집도 시작이 된 거거든요. 거래량들이 바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매집이 바로 시작됐구나. 그러면 이후에 어떤 뉴스들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3월 중순에 공급 수주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스마트머니의 컨셉,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정확하게 일진전기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는데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제가 이 분홍색 박스권을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어떤 가격대냐면 2월 유상증자 발행일에 움직였었던 등락 가격 폭입니다. 자, 유상증자 가격이요. 8,820원짜리거든요. 근데 11,500원에서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청약받은 물량만큼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청약받은 물량은 매도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000명이 넘게 청약을 받았습니다. 이때 4,000건수가 넘는데 자, 이들은 그러면은 청약받은 물량이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많이 매도를 한 날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을
3월 4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로 뚫어 올렸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에, 매도를 했던 가격에 누군가는 많이 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급소 자리가 되는 스마트 머니 신호 자리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정확하게 그때부터 직진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종목들도 잡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떤 내용,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항상 이야기를 하는 이 일진전기가 또 중요한 게요. 지금 모멘텀, 이 AI 인프라 모멘텀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AI 시장이 확대가 되는 경우에는 전기 변압기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이 AI 칩에 대한 이런 수요가 계속 이대로 유지만 되고 계속 생산성이 확대가 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이 전력망이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나 지금은 미국의 어떤 전력망이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방전도 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한파로 인한 방전도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AI 시장까지 데이터 센터 시장에 전력을 많이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 변압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수주를 했었던 이력이 있는 일진전기가 AI 인프라 모멘텀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실제로 2월에 유상증자 확보 자금을 통해서 변압기나 케이블 공장을 증축에 투입을 하고요. 이 말은 뭐냐면 장기 성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천했을 당시, 그리고 스마트 머니 신호에 포착됐을 당시에도 전혀 없었던 내용, 쿠웨이트에서 1282억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공사 수주가 공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해외 수주 잔고가 1조 3천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더불어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자, 수주에 대한 내용은요, 회사에서 공시를 하는 겁니다. 내부 관계자들이 모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호재로 작용할 것을 안다면 사전에 선취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구간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냈다. 그리고 이 기법을 통해서 저는 이런 재료들이 나오기 전에 선취매를 해드리는 것을 제가 직접 방송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기법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오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어떤 조건도 없이 다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만 해서는 체감이 안 가죠.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말 잘 작동을 했습니다. 일진 전기고요. 목표가 26,000원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가 가능하지만 비중은 많이 담지 마시고 적게 진입은 가능하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한번 볼게요. 2월 8일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매수가가 2650원이고요. 시세가 46,9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127% 넘어가고 있고요. 저번에 목표가를 저희가 5만원까지 잡았었어요. 오늘 장중 11% 강세 보였고요. 거의 고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5만원까지 목표인데 오늘 종가가 41,100원이었어요.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남은 것 같거든요. 예, 괜찮나요? 저는 이제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나서 120%가 넘게 시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아래에 있었을 때 가격대보다는 매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여전히 조금 일부 물량을 남겨서 가져가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덕산 테코피아도 한번 차트를 이렇게 쭉 보게 되시면은요, 이게 제가 작년 11월 차트부터 가지고 온 겁니다. 11월부터 보게 되면은 좀 시세가 중간중간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지만 횡보를 이어오다가 2월 6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마찬가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주포들의 저가 개입을 정확하게 잡아내주고 있는 거예요. 녹색 기둥 표시가 이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이 거래일 뒤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거래량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날은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된 날, 그리고 이후에 매집 거래량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후에 어떤 대형 뉴스가 뜨면서, 어떤 재료가 뜨면서 급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3월 4일에 뉴스가 뜨면서 올라갔어요. 3월 4일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뉴스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상한가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2월 6일이고요. 언박싱 종목 추천일은 2월 8일입니다. 한 달 전에 사전 선취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보와 재료가 나오기 전에 사전 선취매가 가능하려면 역시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선 동사의 기본 베이스는 이제 IRA 법안 수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전액 관련해 가지고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70%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중국을 해외 우려 국가로 지정을 해서 배터리 산업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전해액 쪽에 대한 기업들이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IRA 법안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 재료로 만들어진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북미에 어떤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전해액 생산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동사의 자회사가 전해액 공장을 지금 미국에서 설립을 하고 있고요.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숫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찍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변수가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이제 대선의 어떤 국면으로 지금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트럼프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IRA 법안을 다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변수로 참고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빅파마 비만 치료제 중간체 납품 예정이라는 이 내용이 3월 4일에 발생을 하면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때 이제 베이스 재료는 뭐였냐면 이 IRA 법안 수혜 기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뜬금없는 바이오 관련 재료가 딱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알지 못하는 재료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상품 납품 예정이라는 것을 내부 관계자들이 몰랐을까요?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선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 선침해를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좋은 기법이죠. 자, 받아 가신다면 이것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기자. 하지만 나머지 비중은 목표가 5만 원까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머니 기법 저희가 종목들 굉장히 잘 잡아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기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대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하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예. 언박싱 종목을 볼 텐데 오늘은 이 종목을 가져오실지 몰랐어요. 바로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회사가 그 위성 그 안테나를 만들고 있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맞습니다. 이 신호가 오늘 잡힌 건가요? 예, 오늘 잡혔고요. 오, 네. 우주항공 쪽은 더군다나 제가 그 중간중간에 이제 시황 이야기를 같이 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던져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항공 쪽을 잘 봐야 된다. 또 좋은 이벤트가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은 한 번에 이제 딱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개별적인 재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지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이제 오전에 보도가 된 뉴스죠. 양산형, 국내에서 양산형 초소형 군집 위성 1호가 네온셋을 탑재를 하고 이제 발사가 됐는데 정상 작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온셋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이날 오후 분석한 결과 정상 작동 중인 것을 확인을 했다. 그리고 이제 태양 전지판이 정상 전개가 돼서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의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까지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양산형 이 초소형 이 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가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우주항공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였었던 내용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보게 되면은 이건 인텔리안 테크 개별 재료인데요. 오늘 이제 어떤 공급 이슈가 있었습니다. 수주 공시가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 대비 한 11.7%가 되는 공급 계약을 오늘 내용이 또 개별적으로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인텔리안 테크는 이 두 가지 재료를 같이 부각을 받아서 오늘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어떤 내용이 또 부각될 것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추측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 인텔리안테크가 글로벌 스마트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 마링크와 하이브리드 위성통신 사업을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나왔었던 뉴스인데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력을 강화를 하냐면 이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추가한 마링크의 위성통신 사업의 고도화에 힘을 같이 모으기로 했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입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평판 안테나를 5년간 공급 계약을 한 바가 있거든요, 동사가. 근데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이 왜 중요한지 이제 이 뒤에 제가 바로 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우주개발 5대 임무에 올해 거의 1조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5월에 뭐가 있냐면 5월 말에 우주항공청 개청이 있어요. 이 우주항공청 개청이 같이 엮여 있는데 우주 탐사, 우주 수송, 산업, 안보, 과학 등의 5대 임무에 굉장히 큰 자본을 투입을 하게 되고요. 발사체 기술 이전을 위해서 민간 체계 종합 기업을 선정을 해서 향후형과 민간 기업이 발사체 공동 개발을 하고 또 국내 최초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 구축을 착수하는 등의 민간 주도 우주 경제 활성화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게 되면은 우주항공 기업 2,000개 이상을 좀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전체 우주 시장의 전 세계 글로벌 우주 시장의 10% 정도를 점유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우주항공청을 만약에 개청을 해서 기업들을 키운다고 했을 때 가장 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바로 저궤도 위성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이제 지분 관계가 있는 스페이스X죠.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계속 위성에 띄워놓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인터넷 지원을 하는 것을 기술력으로 선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급하게 조금 우리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 개청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저궤도 위성 쪽에 대한 투자가 가장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인텔리안테크도 굉장히 잘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 쪽을 특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만약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고 저궤도 관련된 내용들,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보도가 되기 전에 이미 내부 관계자들은 다 미리 이런 보도들을 미리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알고 들어온 스마트 머니 신호가 오늘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인데 이건 하반기 모멘텀인데 이제 달 탐사 그리고 달 기지까지 2030년 이후에 달 기지까지 이제 형성을 이제 건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올해 하반기 11월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긴 모멘텀 단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재료다라고 보고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사뿐만 아니고 우주항공 쪽 종목들은 잘 봐야 돼요. 5월까지 우주항공청 개청 전까지 모멘텀이나 기간이 대놓고 형성이 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우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십니다. 인텔리안테크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아마 저희 방송도 마음 편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 마무리 기분 좋게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